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홍콩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홍콩 항생 지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가 지금 이걸 관심을 갖게 됐냐면, 뉴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이 알리바바 주식을 막 사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 찰리 먼거는 아시죠?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의 사업 파트너고 벅시어 해서웨이 부회장이고, 이 사람도 투자를 되게 잘 해가지고 지금 재산이 2조 가량 됩니다. 저희 나라 돈 기준으로요.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투자에 대한 의견을 서로 많이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투자를 한 것도 굉장히 따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한번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는데, 요 기사를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요 그냥 명어로 돼 있긴 한데, 이거 뭐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바뀝니다. 보면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데일리 저널이라는 건 여기 이 먼거 회장이 갖고 있는 투자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를 통해서 알리바바 주를 60만 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작년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작년 말은 이랬는데 그 작년 말이 아니라 한 9월 말, 9월 말에는 얼마였냐면은 30만 주를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만에 이게 2배가 된 거죠. 30만 주를 더 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리바바 주식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상장을 이때 한 2014년도에 9월쯤에 한 걸로 나오네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쭉 올랐다가 다시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죠. 거의 300불 넘게. 이거는 지금 미 알리바바 참고로 홍콩에도 상장돼 있고 항생에도 상장이 돼 있고, 그리고 미국 뉴욕에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뭐 어딜 가서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미국 어 미국 증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알리바바고 ADR이라고 하죠. 요거를 어, 요거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118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찰리먼거가 지금 2021년 먼저 처음에 이제 한 9월까지 30만 주를 샀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년 3분기쯤에 샀으니까 이 사람이 이게 한 180에서 190불 정도에 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사진 않았겠죠. 이제 이때는 이 사람은 싸게 사는 걸 좋아하니까, 가치 투자자라서 이때쯤 산 걸로 추정이 됩니다. 9월 말 기준이라고 하니까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왜 샀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완전 곤두박질 칠 때 최저점이 얼마였냐면 195불이었어요. 알리바바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엄청 주가 빠졌을 때가 195불이었으니까, 그때쯤 오면은 바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때쯤 한 30만 주 모았는데 이게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찰리 먼거가 30만 줄 추가로 물을 탄 거예요. 그 가격이 아마 지금 연말쯤이라고 치면은 한 130불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때 이제 샀다고 치면은 결국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185불에 135불 정도 하면은 이제 뭐 한 300, 한 30? 뭐 그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 이제 평균 매수 단가가 165불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찰리 먼거가 그 정도로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지금 가격이 110, 거의 9달러예요. 그러면은 찰리 먼거가 갖고 있는 매수 단가보다 지금 거의 30% 가까이 지금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금 이걸 사면은 그 가치 투자의 대가보다 30%더 싸게 산다는 거죠.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그리고 이 알리바바가 상장된 이래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싼 가격이죠. 지금 이때 초창기에 산 사람들 빼고는 2017년 뭐 중반 이때부터 알리바바 이렇게 산 사람들 쭉 있을 거잖아요. 지난 한 5년간. 이 사람들보다 여기에 샀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싸게 사는 거예요. 지금 사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죠. 그래서 저도 먼저 제 아들 지금 뭐 요즘 뭐 자녀한테 뭐 주식 사주는 거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전 그래서 이거 좀 주식 기존에 있던 것들 이익 실현한 것들을 가지고 한 절반 가까이는 지금 한 850만 원어치 정도는 지금 한 알리바바 주식을 사겠어요. 한 평균 매수 단가가 한 12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사줘가지고 저희 아들은 아직 이제 뭐 한 중학생 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기간이 많잖아요. 그럼 알리바바와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제 아들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뭐 300불, 500불, 뭐 1000불 이 정도까지 좀 되지 않을까. 제 아들은 이제 좀 충분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염려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알리바바한테 벌금을 뭐 3조 원을 매기고 뭐 테크 기업들 엄청 규제를 한다라는 뉴스가 작년에 엄청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작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주총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이거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주주들이 이제 다 질문을 해요. 이 두 사람한테 질문할 것들을 막 수십 개를 막 한 4시간 가까이 질문하면 이 사람들이 답해주고 하는데 어떤 투자자는 어떤 주주는 이 찰리 망거한테 이게 당신 데일리 저널 통해서 알리바바 샀는데 중국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규제 막 때리고 하는데 괜찮겠느냐? 그냥 기업들을 냅두겠냐? 하니까 이 찰리 망거의 대답은 그냥 번창하게 냅둘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굉장히 국가 운영을 잘 하고 있다. 이제 종산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 이 자본주의 개념을 중국식에 잘 바꿔가지고 이제 잘 적용을 했고 수많은 중국 가난한 국민들을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 리스트인데 이게 이제 3월 31일 기준이에요, 작년. 이게 20개 기업인데 요 기업들 리스트를 보면은 이게 어느 나라 회사일 건지 쭉 나오죠. 근데 이 중에 20개 기업 중에 삼성전자도 딱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근데 아무튼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이 US라고 이제 미국 회사들이 많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게 구글이죠.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뀌었고 뭐 있는데 테슬라도 있고 하는데 중국 기업이 딱 세 개 있다는 거예요.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여기 마오타이. 이거 술 회사죠. 세 개가 있는데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는 지금은 이 제일 큰 기업 리스트 중에 중국 기업이 3개 들어와 있지만 30년 뒤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이 3개보다는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워렌 버핏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지금 당장 조금 규제나 이런 것도 힘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성장성을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인구가 그만큼 많고 그만큼 또 자본주의를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프롬 봅시다. 또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강구현 선임 매니저라는 분인데 이 도곡동에서 미래에셋증권 좀 부유층들 이제 자산 관리하시는 분 같아요. 이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미래에셋증권 라이브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본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PBR이죠. 이게 지금 주가 순자산 비율이 역대 최저치라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이때는 이제 뭐 저희 IMF
그 당시 뭐 동남아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막 되게 부도 가까이 났을 때 큰 위기가 났을 때고 이때는 서브프라임이고 이때 제일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이때는 언제인지 모르겠고 이때는 이제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터지고 나서 폭락했을 때고 그리고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헝다 사태 뭐 테크 규제 해가지고 뭐 엄청 그것 때문에 떨어져 있는 상태죠. 지금 역사상 최저치다.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 작년 12월 15일입니다. 작년 12월 15일이면은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이분이 사상 최저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요때니까. 그리고는 지금 주가 지수가 요만큼 24,000이니까 이 최저치 때보다 약 한 7% 정도 올라와 있는 7% 정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한 7, 8% 정도.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떨어졌으니까 좀 싸진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이란 분이 3프로TV에 나와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를 순매수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사고 있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바닥이다, 굉장히 싸다라는 인식이 이제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저도 알리바바를 살까 하다가 저는 이제 이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라는 이 ETF를 샀습니다. 이게 국내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ETF인데 요게 보면은 지금 이 구성 종목을 보면은 이게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샤오미, 뭐 징둥닷컴, 뭐 하이어, 레노버, 바이두 검색 엔진이고 그다음 또 이제 뭐 BY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웬만한 회사들 테크 유명한 회사들은 다 들어가 있는 어떤 펀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샀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샀냐? 저 하나은행에 가면은 이 퇴직연금 IRP 상품이라고 있어요. 이건 그냥 퇴직연금을 매년 이렇게 가입을 좀 700만 원씩 부으면 이게 세공제가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알아서 운영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원하는 상품으로 사가지고 운영을 자기가 돈 넣은 돈을 가지고 난 타이거 차이나 생테크 요걸로 지금 운영을 해줘라고 하면 요걸 이제 사줍니다. 지금 최근 수익률 1년이 이만큼 됐다는 건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싼 가격이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 전 그래서 이거를 작년 12월 말에 이제 연말정산 이제 받기 전에 700만 원을 여기다 다 넣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높은 위험 있는 이제 투자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700만 원을 전부 다 여기다 이제 넣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최대 70% 이게 700만 원에 70%니까 490만 원어치 이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작년 12월에 샀고 그리고 올해 와가지고도 더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미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조금씩 이제 월급 탈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사 모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이거 700만 원을 꽉꽉 채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사면 뭐가 좋냐면 이 IRP는 700만 원 이게 절세가 되는데 연봉이 이제 5,500만 원이 넘냐 아니면 그거보다 적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세액공제가 되는 게 조금씩 차이 있지만 얼추 한 1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700만 원은 이 IRP 상품으로 이거를 사게 되면은 일단 100만 원을 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죠? 이왕 어차피 이거 이거 ETF 이거 차이나 행성테크 이거 살 거였는데 세액공제로 이제 일단 먹고 시작하면은 훨씬 더 이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요거를 그냥 저기 증권 앱에 들어가서 진짜 주식 사듯이 그냥 사고 팔아도 돼요. 근데 이게 훨씬 더 간편한데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세액공제가 되니까 조금 좋은 거고 다만 이건 좀 불편합니다.
이 은행앱 들어가면 이것도 무슨 자기의 어떤 투자 성향 같은 거 다 뭐 설문조사 다 끝내야 되고, 그리고 요게 IRP 계좌가 개설을 한 다음에 거기다 그 돈을 거기다 이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 이체하면 바로 사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상품 어떤 상품을 살 건지, 또 이 향생테크를 이렇게 사겠다고 등록도 따로 해놔야 되고, 그리고 이체를 하자마자 사지는 것도 아니고 이체를 하면 그 다음날 사줘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그런 시차를 계산해 가면서 조금 이체를 해놔야 되는 그런 좀 아무래도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그런데 좀 그래도 뭐 세액공제 뭐 1년에 100만 원 받으면은 뭐 그게 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또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이게 ETF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알리바바, 그냥 이제 미국 미국 주식 요즘 많이 사시니까 미국 증시에 가가지고 이거 사셔도 되고요. 아니면 홍콩 주식 가서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요즘 근데 미국 증시 많이 떨어지던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 있는데,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얘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미국 증시는 떨어지는데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얘는 오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름폭이 좀 적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은 조금 많이 내리긴 했어요. 예, 그렇지만 이게 조금 미국 증시랑 똑같이 가진 않더라.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썸네일에도 있지만 최근 1월에는 이 항생테크가 올랐어요. 이게 보시면은 항생 증시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폭락했잖아요. 나스닥도 그렇고. 근데 이게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괜찮다. 이 시기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여기다 몰빵을 하자는 건 아니고, 분할 매수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분할 매수해서 올라가면은 올라가서 좋고, 내려가면 싸게 매집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지금 분할 매집을 하는 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RP로 이건 꾸준히 살려고 그래요. 지금 저 퇴직할 때까지 꾸준히 이 IRP로 이 항생테크 주식을 사 모으다 보면은 나중에 퇴직했을 때 이 홍콩 증시 이 워렌 버핏 말대로 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리스트 중에 중국 기업들이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미 여기 항생테크 들어가 있어요. 말고도 또 여러 이 다른 기업들이 또 여기 막 또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뭐 BYD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좀 되게 퇴직할 때 이 퇴직연금 이 IRP 찾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되게 이제 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